저가 전 종합위험 저가 후 착가수 조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은 이제 대상 품목이 과수 4종으로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습니다. 저가 전 종합위험 보장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보험 계약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가를 끝내는 시점까지는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하고, 그다음 저가 후에는 이제 태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 일소패 등 7가지만 이제 보장하는 방식을 이제 저가 전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저가 전 종합위험 상품은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여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나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재해로 피해를 받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종 한종에 가입한 경우는 이제 나무 조사를 하고 유거 타박률 조사를 하죠. 이제 감이나 떫은감은 낙엽률 조사를 하죠.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사고와 무관한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해야 이제 기준 수확량의 결정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착가가 이제 해당 재해로 감소를 했는지 착가 감소를 알 수 있고,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이제 과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낙하 피해 조사, 착가 피해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저가 후부터 해서 수학기 종료까지는 이제 낙하 피해, 착가 피해 이제 고사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저가 보험 계약 체결 전부터 이제 저가 때까지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죠. 그리고 저가 후에 바로 이제 저가 후 착가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저가 종료 후 착가수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합니다.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을 조사하게 되죠. 저가전 종합이용 방식은 이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있는데, 저가 종료 이전에는 이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을 하고, 5종 한정인 경우에는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만 이제 보장을 하니까 보험료가 좀 싸겠죠.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는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일소, 가을 동성애를 보장을 합니다. 이제 과수 4종의 보장별 보험금 지급 사유 및 보장금 계산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수를 하지만은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 부담 감소량을 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가격을 곱해주고 보장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실손해보험금은 저가 종료 후 누적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고 가입가격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착가 감소 보험금이 되려면은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를 해야겠죠. 착가 감수량이. 그래야 이제 보험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면은 이제 종합위험 보장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 그 다음에 나무 피해, 고사, 수확불능을 이제 조사하게 되고, 미보상 비율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여부, 저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우박으로 착가 피해 조사의 필요 여부 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크게 보면은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를 하고, 미보상 비율을 조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5종 한 종을 보장 이제 가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저가 전에 이제 우박으로 만약에 이제 그 과실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고 그러면 유가 타박률, 그 다음에 감인 경우는 낙엽인정 피해율,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나무 피해율이 유실 매몰, 도복, 절단 2분의 1, 소시 1분의 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착가 감소 과실수는 이제 5종 한정인 경우에는 이제 평착에서 적척을 빼고 또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에서 작은 값을 착가 감소 과실수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유가 타방이율, 낙엽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중에서 최대값이 됩니다. 세 번째 경우는 조수해나 화재로 해서 일부 나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피해 대상 주수를 하는데 고사, 수확불능 일부 피해 주수를 확인합니다. 일부 피해 주수는 고사하고 수확불능 이해죠. 이해의 나무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착에서 적착을 빼고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 즉 나무 피해율을 곱해서 작은 값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5종 한정으로 어떤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종합 위험에 비해 가지고 이제 착가 감소량이 더 적겠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으로서는 사고 여부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범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분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대상 제외는 해당이 없고 이제 전부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 시기가 중요한데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 낙가 종료 시점에 이제 하게 되고 이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저가가 종료되거나 자연 낙가가 종료된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조사 시기가 이제 통상적인 저가하고 자연 낙가 종료 시점에 한다는 거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방법으로서는 이제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합니다. 실제 결과 주에서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거는 미보상 주수입니다. 병충해는 이제 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병충해로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미보상 주수가 되겠습니다. 고사 주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얼어서 죽었다 그러면 보상하는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뭐해서 병충해로 죽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보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고사 주수가 아니겠죠. 이제 보상하지 않는 고사 주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확 불능 주수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는 살아있으나 이제 수확이 불가능할 거 판단되는 이제 수확 불능 주수가 되겠죠. 수확 불능 주수도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 불능이 되는 경우 있고, 그 다음 해거리 같은 거는 수확 불능인데 이제 저기 하지 않는 거죠. 보상하지 않는 거죠. 수확 불능이 되겠습니다. 적정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서 과수원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표본 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 주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합분의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로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르 재배 방식 반멸시기도 10년인데 실제 개수가 100이고, 그 다음에 반멸시기 20개, 그 다음 홍로 밀시기 10개, 부사가 일반 10개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적정 표본 주수는 이제 5니까 550주니까 이제 12주가 되지만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가르는 12주 곱하기 550분의 100 이렇게 하니까 이제 3주가 되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하면은 15주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만약에 단일 품종이라고 하면 12주를 할 텐데 표본이, 근데 이제 재배 방식 수령별로 품종별로 하기 때문에 15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주를 선정을 하고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동일 간격으로 이제 대표성을 띠는 표본주를 선정해서 조사용 리본을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및 조사 내용, 현지 조사서를 기재를 합니다. 리본에 이제 기재를 하죠.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 방식, 수령 및 착가수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서 및 리본의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을 조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죠. 품목별 표본주 구간수를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7주죠. 최소 5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제초 상태, 병충해 상태, 기타 상을 보고 해당 없음, 미흡, 불량, 매우 불량으로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저가점 조이어 방식, 과수품목, 과실수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수, 과실수 산정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나무 피해, 그 다음에 이제 5종 한정일 때 육아 타박률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위험 방식에 가입을 했는데 자연재해로 착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누적 감수 과실수에 이제
보태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착가수는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가고 착가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속 기록 나중에 이제 과실 손해가 이제 계속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텐데 만약 그게 뭐 낙가 피해라든지 착가 피해 이렇게 했을 때 저가와 착가수가 더 많다고 그러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저가와 착가수가 너무 뭐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가 착가 조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대상제는 해당이 없고 조사 대상은 사고 여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 낙가 종료 시점이 되고 조사 방법은 이제 과수원 내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고사주수, 수확불능 주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표본 주수를 이제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성을 띠는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해서 이제 저가 후 착가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수가 300주고 고사가 20주, 미보상이 10주라고 그러면은 그 배과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는 이제 실제 결과 주수 300주 마이너스 고사 20주, 미보상 10주 하니까 이제 270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 주수는 270주니까 9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과 수가로 10년생 반멸식이 420주고 표본주가 11주인데 이제 표본주 착가수 합계가 11주를 전부해보니까 1100개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한 주에 이제 그 100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조사 대상수가 420개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과수원의 저가후 착가수는 42,000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단일 품종이 아니고 사과 수가로 홍로인데 조사 대상 주수가 150개, 홍로가 250개 주당. 그랬더니 표본주 주당 착가수가 100개, 100개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150주 곱하기 100 하면은 15,000개, 그 다음에 250주 곱하기 100개 하면 25,000개니까 합치면은 40,00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제 떫은감 과수원에 이제 저가고 착가수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됐다 이거죠. A 품종이 실적에 450개, 고사가 20개, 수확불능이 10개, 미보상이 20개 했다면 조사 대상 수는 이제 450에서 20개, 10개, 20개를 빼면은 400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 표본 주수는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A 품종은 9주, 그다음에 B 품종은 5주가 되겠습니다. B 품종의 이제 조사 대상 주수는 200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품종이 이제 2개인 경우에 이제 각각 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일 품종이면 표본 주수가 13주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품종이 2개 복수기 때문에 14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가감소 보험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착가감소 보험금인데 저가점 종합비에 가입을 했는데 냉해 피해를 입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서 저가와 착가수를 했더니 7,000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년 착가수가 이제 1,000개 했죠. 그러면 1,000개에서 7,000개를 빼면은 이제 3,000개가 이제 착가 감소가 됐죠. 그 양에다가 곱하기 이제 가입 가중을 곱하면은 1,200kg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수량이 100kg니까 자기 부담 감수량은 이제 기준 수확량이 이제 1,000개가 되겠죠. 1,000kg가 되겠죠. 그러니까 1,000개 곱하기 이제 0.4 이렇게 하면은 곱하기 이제 0.1하면 400kg가 되겠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은. 그리고 착가 감소 보험금은 이제 1200에서 100kg를 빼고 그 다음에 400kg를 빼고 곱하기 200, 2000 곱하기 0.7 하면은 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가 감소 보험금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가점 종합 위험이 있는데 일부 피해를 본 거죠. 화재로 일부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제 착가 감소 과실수는 이제 최소가 10,000에서 7,000개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에서 곱하기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이 현재 15%입니다. 그래서 0.15를 하면은 1,500개 하고 그 다음에 3,000개인데 작은 게 1,500개니까 착가 감소 과실수는 1,500개가 되겠습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은 200주에서 이제
피해를 입은 게 이제 고사, 수학불능 일부 피해를 합치면은 이제 나눠주면은 15%가 되겠습니다. 15%의 나무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착가 감소량은 1500개 곱하기 0.5 하면 750kg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감소량이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 감소량은 이제 7000개, 기준 수확량이 이제 7000개 플러스 1500개에다가 곱하기 이제 0.5 가입가중 곱하기 0.1 자기부담 0.1이니까 425kg입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750mm 마이너스 이제 미보상은 없죠. 0 마이너스 425kg 곱하기 2000 곱하기 0.7% 하면은 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종 한 종이 약간 이제 복잡한데 5종 한 종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우박하고 강풍 피해를 입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착가 감소량은 이제 저가고 착가수가 7,000개니까 만에서 7,000개를 빼면은 3,000개죠. 거기에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인정 피해율이 17%입니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 평년 착가수 곱하기 0.17에서 이렇게 작은 값이 이제 에다가 곱하기 0.3을 하면 510kg가 됩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량은 510kg가 되죠. 여기서 이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세 가지입니다. 유거 타박률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고, 감인 경우,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거 타박률이 정상하고 그 다음에 피해 본 거에서 피해 본 걸 이렇게 나눠주면 17%가 되고, 나무 피해율은 현재 보면은 이제 15%입니다. 그 다음에 낙엽 인정 피해율은 이제 1.0115 곱하기 낙엽률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하니까 16.03인데 가장 큰 게 이제 유거 타박률이니까 유거 타박률 기준에서 17%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소량은 없고 자기부담 감소량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61k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가 감소 보험금은 510kg에서 261kg 곱하기 이제 2000 곱하기 0.7하면 34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저가고 착가수 조사를 보겠습니다. 현재 착가수 조사는 2인 1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원장과 현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원장과 도착한 과수원의 직원이 일치한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나면 2인이 서로 분담해서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실제 결과주수를 세고 이제 표본주를 잡고 이제 선정을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이제 표본주의 과실의 수를 세죠. 과수원 전체 사진과 이제 표본주 1번 사진을 촬영한다 이렇게 지금 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과 주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구분해서 셉니다. 그리고 표본주 산정 및 품종 수령 재배 방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표본주별로 착가수를 세고 나면 부착된 리본에 기록을 합니다. 실제 결과 주수가 원점 대비 10% 차이가 나면 원점을 변경을 합니다. 원점 변경권은 현재 조사서 우측에 따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나면 이제 서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입력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조사 대상 주수를 이제 산정을 하고 산정을 하죠. 이제 실제 결과 주수에서 이제 미보상, 뭐 수학불능, 고사를 빼고 하면 조사 대상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동일 간격으로 이제 적정 표본 주수를 선정을 합니다.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착가수에서 이제 그 표본주 선정 후 표시 리본을 부착을 하고 표본주의 착가수를 계산해서 조사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리본에는 조사일, 조사 내용, 표본주 번호, 조사자를 기재를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그 평년 착가수에서 가입하실 수 보험 가입 금액 이제 예정인데 이제 평년 착가량의 100%를 이제 그 보험 가입을 하죠. 저가 후 저가 후 종합비용은요, 과실 이제 가입을 하면은 이제 그게 보험 가입 금액이 됩니다.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미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사고 없다 그러면은 저가 후 착가량은 기존 수확량이 되겠죠. 보험 가입 금액을 그때는 이제 감액을 합니다. 사고 없는데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사고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가 후 착가량의 착가 감소량이 이제 보태가지고 기준 수확량이 되겠죠. 그게 이제
평년 착가량이 되겠습니다. 저가 후 착가 후 보험가입 금액이 확정이 되고 저가 후 착가수는 사고 무관하게 무조건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가 후 착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저가 후 착가수가 이제 그 어떤 기준 수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